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3학년 프로그래밍 실무를 같이 하게 된 한윤정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파워포인트 자료와 교과서 자료를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제 문제를 내주었는데 혼자 풀기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이번 주에는 그 과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과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어디에 올릴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혹시 메일로 우선 받고 질문사항은 여기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hanyj71 sen.go.kr입니다. 질문에 들어온 학생에 한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 절차를 작성한다 라는 문제죠. 여기에는 PPT 자료와 교과서 자료에 모두 있는 자료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잘 풀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는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을 기술하도록 하였는데요. 요것도 PPT 자료와 교과서에 다 있어서 잘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요. 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업무나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출력 데이터와 출력 정보 및 프로그래밍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등을 조사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입출력 설계 단계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입력 형태와 출력 형태를 결정합니다.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과 분량, 데이터 항목과 순서, 크기와 성격, 입력 매체 등과 같이 입력을 설계합니다. 출력 매체, 출력 내용의 형식과 방법을 설계합니다. 입출력 설계가 끝나면 입력을 받아서 출력해야 되는 그 중간 과정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설계된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인지 검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코딩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합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원시 프로그램은 소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최초본을 얘기합니다. 원시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역입니다.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수정된 원시 프로그램을 다시 번역한 후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모의 실행을 하게 됩니다. 모의라는 건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얘기로 시험 데이터를 넣어봐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작성한다.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에
여기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스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이 한 번 이상씩 실행되도록 모든 과정이 다 한 번씩 실행하도록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나온 출력을 검토하여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 수정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의 실행 단계가 끝나면 실행 및 평가합니다. 이제 바로 실행할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처리된 결과가 원래 분석 단계에서 설계된 대로 나오는지 검토하고요.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화하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과정 중에서 생성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자료 중 프로그래밍 업데이트나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문서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라도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는 다른 프로그래머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문서화하게 됩니다. 학생이 어느 정도 했는지 주관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문제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보겠어요. 기본 운송료 P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우수 고객은 VIP는 운송료를 면제합니다. 주문한 책값 B로 정의되어 있고요. 3만 원 이상이면 운송료를 면제합니다. 실제 주문은 주문값의 실제 금액 M은 주문한 책값 B에 운송료를 더한 값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도 기호와 변수에 대한 설명은 PPT 자료와 책에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바랍니다. 4,000원이고요. 우수 고객은 면제하고요. 주문한 책값이 3만 원 이상이면 운송료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 운송료는 4,000원입니다. VIP가 2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운송료가 0원이 되고 책값이 3만 원 이상이어도 운송료는 0원이 됩니다. 둘 다 아닐 때는 4,000원인 상태로 그냥 내려와서 결제 금액은 주문한 책값하고 운송료를 더한 값이 됩니다. 이것도 주관적인 평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차 등을 단계적으로 나열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입니다. X. 다 프로세스라고 생각됩니다. 2번. 프로그래밍 작성 단계 중 번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주로 오타나 명령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문법적 오류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내가 오타를 쓰거나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서 나오는 오류는 문법 오류라고 합니다. 신텍스 에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처리할 일의 순서를 한 단계씩 구분하여 약속된 도형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된 표현한 그림을 순서도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순서도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그린 요게 순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영희는 친구들과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화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철수,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가 수행할 일의 처리 방법과 순서를 지시하는 명령문의 집합을 말해. 맞습니다. 0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편리하며 컴퓨터 기종마다 특수한 언어를 써야 해. 요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는 편리해야 되지만 기종마다 특수한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는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류를 수정하는 일을 디버깅이라고 해. 맞습니다. 그걸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벅 자체가 벌레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벌레를 잡는 활동인데 요거를 왜 컴퓨터 오류를 버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일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저급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종작 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맞습니다. 여기서 저급이라는 거는 뭐 급이 낮다, 뭐 싸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컴퓨터와 가까운 언어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컴퓨터의 동작 과정을 완전히 알아야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요 반대 개념은 고급 언어입니다. 인간이 쓰는 말, 특히 영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길산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순이의 말이 틀리고 순이의 말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철수의 말 맞고요. 영희의 말, 영희의 말이 틀리는군요. 영희의 말이 틀리고 철수, 순이, 길산의 말이 맞습니다. 철수, 순이, 길산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단위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순서 없이 작성하였다. 작업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맨 먼저 업무 분석이니까 리을이 되겠네요. 리을이 첫 번째고요. 리을이 첫 번째. 4번, 5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설계하게 됩니다. 입출력 설계. 그래서 니은입니다. 입출력 설계하면 알고리즘 작성합니다. 기억입니다.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면 프로그램 코딩하게 됩니다. 디귿입니다. 프로그램 번역 실행하고 오류를 시정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6번. 개발 절차에 따라서 개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4단계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모두 고른 것은 4단계는 모의 테스트 하는 경우네요.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번역이 됐지만 논리적으로 에러가 나는 경우고요. 앞으로 요거 맞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캐릭터를 뒤로 이동해서 실행은 되지만 잘못 설계한 거죠. 요게 모의 실행 맞습니다. 요거는 아예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문법 오류라서 니은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맞습니다. 20번 움직여야 되는데 10번만 움직여요. 이것도 실행은 되지만 잘못 작동하는 거죠. 기억 디귿입니다. 그래서 2번.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용역을 받을 때 제시된 경비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요거는 나중에 논리적인 오류는 아니죠. 오류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좀 경비를 줄이도록 나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죠. 논리적 오류는 잘못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리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 절차이다. 맞습니다. 순서도나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순서도는 맞는데 C 언어는 좀 애매하네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결론에 조달하며 무한 반복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원히 무한 루프가 도는 알고리즘은 안 됩니다. 알고리즘 작성 시 입력과 출력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18, 19, 25, 22, 16, 17이 입력되었을 때 A를 입력받아서요.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처음에 18을 입력받습니다. 4, 4, 16하고 2가 남습니다. 2이면 두 칸 전진했습니다. 출발해서. 그 다음에 19입니다. 4, 4, 16하고 3 남습니다. 3이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오른쪽은 이쪽이죠. 그 다음에 25, 4, 6에 24하고 1 남습니다. 한 칸 전진합니다. 그 다음에 21을 받습니다. 4, 5, 20하고 2가 남습니다. 2면 두 칸 전진합니다. 여기서 두 칸, 여기 전진하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을 받게 됩니다. 16은 서로 나누면 0이죠. 뒤로 이쪽 방향이었는데 뒤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17이면 1이 남죠. 한 칸 전진합니다. 한 칸 전진해서 여기가 최종 위치가 되겠네요. 마입니다. 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 5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리터와 5리터 물을 요거는 쉽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니은 입력을 받아서 금액 단가를 계산하죠. 니은 입력하는 게 먼저고 공백이면 자괄구 끝난다겠네요.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하고 손명을 인쇄한 후 다시 니은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모의 실행에서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의 모든 문장이 한 번 이상 실행되도록 모의 데이터를 실행하여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12번 프로그래머죠. 처리할 업무의 작업 수행 과정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문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을 프로그램이라 하며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이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명령어를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프로그램 없어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되면 프로그램 없어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섞어서 써야 프로그램이 고급스러워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래밍 하나를 써도 됩니다. 알고리즘을 배움으로써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주어진 과제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요. 리을 미용 4번이네요. 정확한 결과의 출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힘든 거.
2003년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의 총액을 구하는 프로그램. 가능하죠. 어느 백화점에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구하는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뭐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현재 가능하긴 하지만 요거는 뭐 매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정확한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리을 미음, 중간 성적 중 최고점 구하는 프로그램, 신입생의 평균 성적을 구하는 프로그램, 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답은 디귿입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오타나 문법적 오류는 없으나 모의 데이터를 실행한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오류는 2번 논리적 오류입니다. 영희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기계어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 형태와 유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1번) 풀어볼까요? 번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한 것. 덧셈을 해야 되는데 곱셈을 했지 뭐야. 번역 단계에서 발생할 수 오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덧셈을 해야 되는데 곱셈을 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문법적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명령문에 철자를 하나 빼먹고 입력했네. 요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을입니다. 123을 23으로 나눈 것도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2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출력하기 위한 처리 절차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2 이상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A에 2를 대입합니다. N이 A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하고 나누어지면 종료를 합니다. 출력하는 경우는 A에 이제 나누어지지 않으면 A에 2를 더합니다. 작은지 비교해서 작으면 3으로 갑니다. 요거는 소스 프로그램인데요. 소스인지 아닌지 아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2부터 한번 나누어질 때까지 나눠보는 거잖아요. A가, 그쵸? 그래서 만약에 A가 9라면, 지금 N이 9라면 A가 2에서 시작합니다. 9는 2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A가 3이 됩니다. 1이 더해서 9는 3으로 나누어지니까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N이 10일 때 보겠어요. N이 10이고 A는 2에서 시작합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N이 11입니다. A는 2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3으로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A는 1 증가하게 되죠. 4번에 보면 4로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5로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6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11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 11이 됩니다. 10으로 나누어 보고 A에 2를 더합니다. 그래서 11이 됩니다.
11이 됩니다. n이 11이 됩니다. 그러면 a가 11인데 n도 11이죠. 그럼 5번에서 a가 n보다 작은지 비교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작지 않기 때문에 6번에서 종료하게 됩니다. n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1이 됩니다.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2는 2에서 종료되고 14도 2에서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왜냐하면 소수는 자기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니까요. 일과 자기 자신만으로도 나누어지는 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로 계속 A가 1씩 증가하면서 나누어지는 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는 1은 제외하고 시작했으니까 2부터 나누어지는 수가 자기 자신에서만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작을 때는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도 쉽습니다. 2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요거는 두 수 사이에 있는 숫자를 누적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A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기억 장소의 이름입니다. A 기억 장소에 0을 저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S라는 기억 장소에 0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같다의 뜻이 아니라 그랬죠? A를 1 증가시켜서 다시 A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S에다 A를 더해서 다시 S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1이 저장됩니다. A는 10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A는 1 증가해서 2가 됩니다. 다시 S에다 A를 더하게 됩니다. A는 100보다 작아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할까요? A가 99입니다. 99는 이제 99를 더했겠죠. 99까지 더했습니다. 99는 100보다 작으니까 올라가서 100이 됩니다. 다시 100을 더합니다. A는 100이니까 100은 100보다 작지 않아서 나와서 S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이 S에 저장되게 됩니다. 보세요. A와 S를 초기화시키고 A의 값을 1 증가시키고 S의 값에 A를 누적하고 A가 100 미만이면 아니죠. A가 100 미만이면 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를 1 증가시키는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S를 출력하는 미음으로 갑니다. 요게 두 개 바뀌었습니다. 리을이 틀립니다. S의 값을 출력하는 경우 많습니다. 요거는 쉬우니까 한번 보겠어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아까하고 봤듯이 K의 시작은 아까는 여기에서는 A가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S에 계속 더해졌었죠. 여기에서는 K가 A 플러스 1로 시작합니다. A가 10이기 때문에 A가 10, B가 16이죠. 그러면 K는 A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 잘못 그렸네요.
A 플러스 1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K는 11에서 시작하죠. 11에서 시작해서 S에 K를 더하고 K는 1 증가하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S에 11을 더하겠죠? 0이었는데 11을 더합니다. 그리고 K가 1 증가합니다. 12가 됩니다. 12 더합니다. 13이 됩니다. 13을 더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B가 16이니까 15가 돼서 15를 더하고 14, 15를 더하고 15를 더하고 15를 더하고 16이 됩니다. 그러면 16, K는 16보다 작지 않으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S에는 11부터 어디까지 더하죠? 11, 12, 13, 14, 15까지만 더합니다. 15까지 두 수 사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1, 12, 13, 14, 15를 더하면 얼마냐면 65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요것도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죠. 우선은 수량 단가를 읽고 나서 공백이면 아까 푸른 것 같죠. 끝나고 아니면 수량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고 인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는 니은 부분으로 가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기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책에서는 비주얼 C++을 풀려고 하는데 DEV C++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EV C++이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까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C 언어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 알고리즘을 짰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은 8조각이고요. 피자의 판수와 사람 수를 입력했을 때 몇 조각씩 먹고 남은 조각인지 한번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C 언어를 같이 따보면서 다음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